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병입니다. 이 영상은 8월 25일 날 늦은 오후에 찍었어요.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에요. 그 원인은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정책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또 근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다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25%의 늙은이들과 TK 일부가 다 윤석열의 실정과 악정과 폐악질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이재명 쪽으로 돌리고 또 과거에 문재인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기가 찹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정권을 찾았으며 뭐 하려고 보수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나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모든 사회, 경제, 정치 지표가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근래에 와가지고 고고TV는 필부입니다. 필부인데 좀 배웠어요. 그런데 정치 평론한다고 5년 전에 들어왔는데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평론할 가치가. 너무나 기괴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서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윤석열에 의해서 2년 반 동안 기준이 사라졌고 기축이 사라졌어요. 기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충격적인 뉴스의 연속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잘못 있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양아치라 그러죠. 그 녀석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하면 제 입만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민주당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윤석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그죠? 정책과 실행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빨갱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 탓할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시민사회로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윤석열이가 매일매일 모든 기념사나 그 행사장에 가서 자유를 외치고 있죠. 그 자유의 기본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과거 봉건조사 사회의 백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분 계급이 철두철미했던 봉건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시민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또 시민에 의해서 현재 경제활동과 모든 사회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윤석열은 그것을 부정하고 국민들과 모든 시스템을 과거의 봉건조 국가로 돌리려다가 봉건조 국가만큼도 못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윤석열은 오래 못 갑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임기를 채운다면은 그것은 국가에 대단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고고TV 시청하시는 분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윤석열이 무너지고 지가 하야를 하든 쫓겨나면은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정통적이고 시민한테 인정받은 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재명한테 정권이 넘어가면은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면은 또 쫓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망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고 평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엉망진창이 돼 있고 기괴하게 돼 있습니다. 기괴한 정권이죠. 윤석열의 국정동력과 모든 것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그러고 국힘을 포함해서 김건희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국정동력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파탄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은 오르기가 되고, 그죠? 또 아이돌을 선두로 한 대한민국의 K문화, K한류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첨단 산업 몇 개 갖고 있고, 또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과연 이 시대에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얼치기 평론가들과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다 틀린 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시대와 시대 정신과 미래 정신에 맞느냐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윤석열을 다 버렸고, 심지어 조중동 보수지 중에서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권 초기를 지나고 지난 3.8 전쟁 과정부터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이 무너지는 과정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빨갱이, 공산주의 척결, 반국가 세력 이렇게 명명하면서 땅굴을 파고 있고 지 혼자 살 수 있는 굴로 파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땅을 파고 있다, 굴을 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이니까, 원래 독재는 무식한 놈이 하는 겁니다. 선동에 의해서 무식한 국민을 선동한 다음에 무식한 놈이, 정신 이상한 놈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민주당 놈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고고TV도 간악도로 오니까. 그럼 이승만은, 박정희는 왜 독재를 했냐? 그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헐벗고 굶어 죽고 의식주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나갈 때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독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갖고 나오는 독재적인 발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권력이란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독재를 하고 있으니 단명할 것이다,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경고입니다. 자, 그럼 정책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국민들은 양 진영으로 갈라쳐가지고 갈림을 당했어. 또 자발적으로 양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한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망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수출 잘 된다고 윤석열이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들어가면은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한 정책이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경제가 특히 그러합니다. 뭐 한미일 동맹 또는 한미 동맹은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동맹이 확대가 안 돼요. 자, 그렇고 지금 제가 정책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우리 시민사회 국가 시스템에 대한 기본을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짚으라면은, 첫째가 작년에 R&D 예산을 갖다가 15%를 대폭 절감하면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1919년부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은 계속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과학 발전, 인문 발전을 위해서 R&D를 투자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15%를 싹둑 깔으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하나로 윤석열은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국정농단 의료 붕괴, 2,000명 유지, 2,000명 정원이랑을 어디서 주술에서 갖고 하든지 긴거리 갖다 던졌는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국민이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 뒤에 이념이 있던, 뉴라이트가 있던, 또 정치적인 투쟁이 있던, 그거는 차후의 문제죠. 그죠?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또는 시민의 미래를 갖다가 훼손하고 생명을 갖다가 압탈한 사건이 바로 R&D 예산의 삭감과 지금 현재 의료 붕괴 파괴로 들어오는 국민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론이 또 길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R&D 말씀드렸으면 경향신문에서 일요일날 단독 보도하는 게, 윤석열이가 카르텔 발언 이후 R&D의 카르텔, 이권, 부정부패가 많다는 카르텔 발언 이후에 R&D 과제가 1만여 개가 연구비가 삭감됐고 97개는 연구가 중단됐다. 국가의 기본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김영삼 시대, 그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습니다. 노태우 시대까지 후진국이었습니다. 김영삼 시대는 중진국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헐벗고 죽고 먹을 것을 아껴가지고 R&D 개발에 들어갔고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네이처지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대한민국 R&D 투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적이 없다. 단기적인 성과만 이루려고 해서 그렇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다. 윤석열이가 R&D 예산을 깎음으로써 저거는 이권 카르텔이다. 성과가 없다. 잘라라 해서 한 거죠.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거 복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는 이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 시기하에서 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살률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이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아주 극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7, 8년 현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부유층, 몰라. 대한민국 10%의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코고티브도 10% 안에는 들을 거예요. 분당에 대형 아파트가 하나 있으니.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부유층,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 이런 걸 선단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지금 초양극화에서 상층부로 완벽하게 진입한 관계고 그 외에 7, 80%의 국민들은 그냥 아주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면 뭡니까? 물론 초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그건 선진국이 아니죠. 중산층이 무너지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맨날 연금, 노동, 교육 하다가 이제는 의료개혁이라는 폐악질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민들은 거의 붕괴 상태예요. 물론 우리나라 재정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아직 GNP 대비 50%뿐이 안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가 이룩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IMF 환난을 당한 다음부터 대한민국 부채 늘리면 안 된다는 그 일념이 있어서 부채를 안 늘리고 그랬다는 거죠. 자정권이나 보정권이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서민 쪽으로 들어가거나 중산층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기업, 공장 직원까지 다 합해서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공무원 계례를 월급 찍은 게 아닙니다. 퇴직금까지 따져야 되고 연금까지 따져야 됩니다.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이런 대기업, 자 이런 곳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뒷북치면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국가부채는 윤석열 시대에 현재까지 200조 정도가 늘었을 것 같고 제대로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말아 나오는 거 보면은 국가부채가 3,000조를 드디어 돌파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늙은이와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쥐들이 가난함에도 물론 부유층도 있죠. 강남 영남에 부유층들도 있죠. 가난함에도 일에 대한 이유 나는 더 잘 살아야 돼. 부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부자들은 그 다음 윤석열을 지지하는 가난한 자들은 난 굶어 죽어도 좋아. 어려워에 대해서 나는 치료를 안 받아도 윤석열의 의대 정원을 지지하면서 난 죽어도 좋아. 이런 상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보면은 서민층이나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더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 부채는 늘고 있고 국가 부채도 늘고 있고 일반 개인의 부채도 늘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일반 개인의 부채가 늘지게 그거 전부 다 부동산 열풍으로 열 거라고 비투자를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부 맞으나 먹고 살 게 없어서 그죠?
병에 걸려서 또 의식주가 없어서 그래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부채를 늘려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윤석열 시대에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윤석열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불과 2달 전만 해도 뭐 26%, 7% 간다 그러다 한국은행이나 대한민국의 경제 분석 보고가 전부 다 0.1%, 0.2% 정도 낮추고 있죠. 지금 보면은 투자가 전년 대비 전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도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모든 언론이나 경제지들이나 얼치기 경제평론가들이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일부 맞죠. 그럼 그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라고 우리는 보수 정권 윤석열이라는 뽑고 지난 진보 정권 문재인이라는 놈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때는 3년 동안 팬데믹이었죠. 문재인 5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됐으니 소비도 죽고 투자도 죽고 세계가 팬데믹으로 왕래도 안 하고 수출도 죽고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가 다시 도래됐고 일본 놈들도 그렇고 중국은 뭐 걔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니까 어떻게든 뻐덩뻐덩 경제 성장을 하며 정책을 잘 운영해가지고 그들은 시중 화폐의 유동성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그래도 견디고 있는데, 물론 윤석열도 견뎌요. 근데 그걸 앞에 들어가 보면은 소비가 안 일어나고 생산도 안 일어나고 투자도 안 일어나고 국민들은 빚만 늘어가고, 이 빚 느는 걸 갖다 자꾸 부동산 투자로 따지는데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실생활이 곤란해지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의 경제 또는 윤석열의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본과 근본이 망가졌고, 또 그러면은 기본과 근본을 갖다가 해치면서도 쥐가 정책, 국민들은 편하고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며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윤석열이가 말하는 선진국이고 훌륭한 대한민국이라며요. 그런데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 말할 거 없고 중소기업 다른 애들 말할 것도 없고 노인네들 말할 거 없고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는 계속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만 따진다는 거죠. 그건 세계적으로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기축통화냐 아니냐 또 따질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은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으나, 그럼 동남아나 대만 이런 데는 왜 우리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아는 물론 중진국이니 동남아보다 선진적이나 모든 정책이 지금 부족합니다.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이 김건희 하나 지키려다가 모든 국정의 동력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고TV가 영상을 열었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동훈이란 애가, 한동훈이란 가발을 쓴 애가, 그런 애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그래도 2년 반 동안 기괴하게 그래도 정치와 정책을 폈지만은 한동훈이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거죠. 지금 민생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정치, 다음 선거에서는 근본이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윤석열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한동훈이라는 저놈이 깐족대고 있는데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든 녀석이기 때문에, 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